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11월 2일 자정을 넘겨서요. 지금 이제 곧 1시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 심야방송 제1편을 먼저 보내드리겠는데요. 어제 사상 최고의 우리 국민의힘 당원 투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 굉장히 흥분해 있습니다. 과연 그러나 이렇게 높은 투표율이 지금 1, 2등을 서로 다투고 있는 윤석열과 홍준표 과연 누구한테로 당심이 어느 정도나 많이 몰리고 있는지 이게 관심 사항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여권에 있는 유인태 사무총장이 또 한마디 했어요. 이런 것들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윤석열 총장이 오늘 TV조선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도 함께 전달해 드리면서 이재명 쪽 요즘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투표 첫날이라 보니까요. 우리 국민의힘 4명의 후보가 굉장히 열심히 뛰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경기도를 방문해서 당원 그러니까 경기혁신포럼 출범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에서 흠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정권에서 벌써 구속을 했을 것이다. 앞에 나서면서 단단한 각오 없이 나왔겠나. 맷집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말 장렬히 죽을 각오까지 딱 되어 있다. 내가 맷집 하나는 최고다. 지금 현재 정권 교체를 하려면은 맷집이 흔들리는 맷집 가지고 되겠어요. 이러한 강한 그러니까 정권 교체의 최고의 주역이다. 이런 점을 상당히 과시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 후보는 대구에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당심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대구에 있는 당원들이 우리 국민의힘 당원 전체의 한 25% 내외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구에 내려가 가지고요. 완전히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인사를 큰 절을 했어요. 서문시장에서.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텃밭 호소를 강하게 얘기를 했고 또 특별 기자회견까지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시도민에게 올리는 호소문까지 발표해서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홍준표로 이 대세가 굳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100% 제압하고 정권을 확실하게 찾아올 후보는 홍준표 뿐이다. 이런 입장을 냈고 이 박근혜 출당 조치에 관해서 용서를 구한다라며 거의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요, 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을 직접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고요. 그리고 또 이 고공 여론전도 펼쳤어요. 그래서 이 윤 총장과 이 홍준표 후보 간의 이 공방 독인 객인이다 이렇게 싸잡아 비판하면서 신규 가입한 약 30만 명 당원들은 당협위원장들이 누구를 찍어라 이렇게 지시한다고 해서 통하지 않는다. 특히 수도권 젊은 당원들께서는 소신껏 투표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소신 투표를 강조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당 지지율이 얼마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지시를 받아갖고 꼼짝달싹 못해서 지시받은 후보를 찍지 말라 이거예요. 소신껏 나를 찍어라 이런 이 호소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원희룡 지사 오늘 TV 라디오 출연을 열심히 했는데 원찍 원 이런 또 이 신조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원희룡을 찍으면 원희룡이 된다 이런 홍보를 했고 또 오후에는 의원회가를 돌면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페북에다가도요. 원희룡을 찍으면 원희룡이 된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압승을 넘어서 부패의 몸통을 압송할 모든 준비를 부패의 몸통을 압송입니다. 압송할 즉 이재명이를 서울구치소로 압송하겠다는 거죠. 원희룡을 찍으면 이재명을 이긴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에 대한 이 맞상대 즉 대장동 스타 강사임을 다시 한번 활용해서 세일에 나선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요 이 골고루 4명의 후보에 대한 오늘의 활동 내용을 종합 정리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이 조금 전에 TV조선에 출연을 해서 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 내용 야권에서는요 큰 통합의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야권이 큰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뭐 이 경선 끝나고 나서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완팀이 못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안철수를 어떻게 했었는지 포용해서 완티켓으로 여권 후보를 싸워서 이겨야 한다. 우리가 쓰러뜨려야 된다. 이런 이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목표의식을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와 서로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TV조선에서 인터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단일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안철수와 당연히 야권 통합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리고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면 안 대표와 단일 협상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요,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또 당에 입당하기도 전에 안철수 대표와 공개 오찬 회동을 하기도 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고적으로 아시다시피 지금 안철수 대표, 지금 제일 안철수 대표를 미워하고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죠. 증오하고 배척하는 사람이 바로 이준석 대표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홍준표가 되는 경우를 예외로 윤석열 후보가 될 경우에는 틀림없이 선대위원장이 됐든 이름과 관계없이 상당히 중요한 컨트롤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후보가 안철수를 이렇게 큰 통합을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과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는 이미 안철수 대표하고는 윤석열 총장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준석이라든가 김종인과 다르게 호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과거에 안철수 비례대표로 윤석열 총장을 영입하려고 했고 직접 만났잖아요. 그 당시에 정대철 의원이 윤석열과의 이런 브릿지 역할을 한 것으로 이미 보도가 됐어요. 저도 제가 본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럴 때 윤석열 총장은 나는 검사로서의 길을 좀 더 가겠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대선 후보로 나올 줄 그 당시에 이제 거의 10년 전쯤 되는데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를 배려해준 그 고마운 마음을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의립한데요. 잊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과 이준석과는 달리 안철수 대표와의 어떤 이 단일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그리고 이 진실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안철수 대표와 이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잘 되는 그런 이 상대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판단이 돼서,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최종적으로 될 경우에 굉장히 이 커뮤니케이션은 더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홍준표도요, 이미 안철수 대표와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됐든지 간에 안철수와의 소통 채널은 열려 있고 단일 티켓으로 갈 확률은 상당히 크다. 저는 그렇게 일단 봅니다. 자, 그리고요, 윤석열 총장 이제 본인의 실언과 관련해서도요, 제가 아무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헌법 수호자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을 했다면 그거는 정치인의 책임이고 그런 점들을 많이 배웠다. 이렇게 솔직 담백하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에게 밝히고 있다. 그리고요, 이재명 후보와 선거에 맞붙을 때 경쟁력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는 소위 공정과 상식이 시대정신이 됐는데, 당연한 것이 시대정신이 됐다는 건 그것이 무너졌다는 얘기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 무너뜨린 것을 이재명 후보가 그대로 소위 문재명이라고 해서 개성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면 결국은 이번 대선이야말로 법의 지배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법의 지배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대립구도로 갈 것이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법치주의, 제대로 된 법치주의, 이것을 지켜낼 사람은 당연히 윤석열 총장이죠. 여러분들 지금 법치주의를 지키다가 윤석열 총장이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근데 철저하게 반법치주의를 누구예요? 지금 문재인,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대장동 사건 시종일관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문서도 나오죠. 녹취록 나오죠. 그 다음에 언론 인터뷰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사태에 관해서 철저히 선을 긋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에요. 이거는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지킬 것이냐, 법을 무시할 것이냐, 이런 입장에서도 법을 지키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그리고 젊은 층 지지율이 낮다라고 하는 이런 이 평가와 관련해서는요, 조국 사건, 청년들이 불공정이 전형으로 봤던 그 사건을 수사할 때만 해도 정치인으로서는 아니지만은 청년들이 많은 응원을 받았었다. 그런데 정치를 하면서 경제 문제라든지 외교안보 문제 이런 데 치중을 하다 보니까 저희 강점 내지는 공중에 있던 시절 가졌던 이미지가 달라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 자, 그래서 오늘 이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본인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보면 굉장히 솔직 담백하고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니까 남자로서 또 이 현재 문재인 정권 완전히 국정 전반을 무너뜨리는 이 현 실태에서 볼 때 이거를 제대로 바로 세우고 또 한 단계 국가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자질과 소양과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에 반해서요, 이재명이 참 얼마나 웃기는 사람인지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이 대목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친일 청산, 아직도 친일 타령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결국 보니까 문재인판 이 국민을 완전히 반쪽으로 나누겠다고 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의 사실상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에도 반하는,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의 미래 안보, 미래 먹거리 이런 이 좌표 설정에도 반하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도 이재명이 찍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친일 프레임을 걸어요. 지금 전 세계는요 국가이익 우선주의입니다. 그리고 자국이익 우선주의예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 했잖아요. 지금 바이든은요 아메리카 퍼스트예요. 예, 이런 입장을 지금 갖고 외교 안보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친일이다 반일이다 내 편 이거를 가를 만큼 여유 있는 국제적인 정치 구조가 아니에요.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이는 한마디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외교 안보적으로 굉장히 무능하고 무식하다. 예, 이런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친일 문제, 왜냐하면 오늘 광복회를 방문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그런데 이재명이는요 경기지사 할 때부터 친일 잔재 청산 작업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 도지사의 친일 행적을 공개적으로까지 명시하고 거론했고, 이게 이제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됐으니까 그야말로 경기도 차원에서 하던 거를 갖다가 전국으로 이제 확산시키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정말 큰일 났다라고 밖에 지금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요 이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 세력 팽창 견제 이런 차원에서 한미동맹 그 다음에 미일동맹은 물론이고 한미일 삼각협력관계를 굉장히 지금 중시하고 있는데, 여기 이런 상황에서 친일파, 그 다음에 반일파, 이게 이런 이분법적 사고, 그렇게 생각할 틈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친일 인사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중요 요직을 차지하면서 역대 기관장들을 표시할 때 그 이후 행적만 기록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친일 인사들의 기록을 폐기하자는 주장도 있지만은 저는 생각이 다르고 지울 것이 아니고 그마저도 전부 기록해 둬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그것도 하나의 역사라고 생각해서 경기지사들의 이력 밑에 친일 행적을 추가로 기록해 붙여놨다. 앞으로도 친일 행적에 대한 언급은 국가적 차원에서 계속돼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백지 위에서 선량한 국민들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친일 청산을 못하고 오히려 일제에 부역했던 인사들이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의 주축으로 참여했던 안타까운 역사가 아직도 지금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자, 이게 말이죠. 이런 수준의 인식, 참 큰일 났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치렀던 분들을 우리가 기록하고 기억하고 상하는 보상과 예우를 해야 공동체가 언젠가 또 위기에 쳤을 때 자신을 던지고 나라를 위한 일에 앞서 나갈 수 있다. 일상적 삶 속에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존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자, 노력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국민을 하나로 묶으면서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저는 당부를 하고 싶어요. 자, 이번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했죠. 최종적으로 정무수석도 하고요. 유인태 전 의원이 현재 상황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조금이라도 앞서는 것 같다. 이렇게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앵커가 말이죠. 정치권의 오래 몸담은 경륜으로 봤을 때 누가 될 것 같으냐 이렇게 하니까 윤 후보가 주로 연세 많은 분들 지지에 의존하는 후보가 됐는데 국민의힘 당원들 가운데 연세 많은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더라. 본선 경쟁력은 어찌됐든 간에 당심에 앞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윤 후보는 처음에 정치에 들어올 때부터 본인이 중도 확장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된 말 실수로 중도 확장성 없는 후보가 돼버린 것 같다. 이렇게 또 비판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얘기는 결국 뭐니까
이재명이 챙겨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재명이의 중도 확장은 그럼 있나요? 이재명이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재명이는 더더욱이 중도 확장성이 없다. 그런 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재명 이 여론조사마다 다르지만요. 대장동 이재명 책임이다. 이것이 이 문화일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 신뢰하지 않는다가 68.1%예요. 신뢰한다는 24.9%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대장동 의혹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56.5%가 이재명 후보한테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재명이 주장대로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한테 있다. 이거는요 29.6%밖에 되지 않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계속 거짓말하잖아요. 계속 거짓말하면 누가 제일 싫어해요? 어차피 민주당 진보파들은 열심히 이재명이 챙기잖아요. 그럼 누가 등을 지고 떠나느냐? 바로 중도층이 떠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유인태 지금 전 사무총장이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해갖고 중도 확장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좀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재명의 중도 확장성은 전무하다. 이런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자, 이제는 여당 안에서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고 있는 이상민 의원이 김어준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김어준 씨가 지난 10월 24일인가 그렇죠? 유튜브 채널 딴지 방송국에 올라온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왔다. 돈 줄 백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실력으로 돌파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우리 사회의 플랫폼이 될 자격이 있으니 시청자들이 좀 도와달라. 이렇게 완전 친 이재명 발언했어요. 아니 방송인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특정 정치인을 하는 더군다나 교통방송을 하고 있는 MC를 하고 있는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것이 정치 편향적이다. 이렇게 논란을 야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 지금 현재 이 TBS에 대한 예산 상당 액수를 지금 깎고요. 150억 내외를 지금 깎는 예산안을 편성해 놓고 있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그리고 언론에서도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상민 의원이 이런 김어준 씨에 대해서 민주당에 오히려 염증이나 혐오감만을 불러일으킨다. 예. 그래서 정작 당이 선거를 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김어준 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납득하는 극소수의 사람들 말고는 참 기가 찰 얘기를 하는 것이다. 예. 예. 그러면서요. 김어준 씨가 그렇게 하려면 당에 들어와서 당직을 맡든지 아니면 책임지는 어떤 것을 하든지 해야 한다. 특정 정파에 이롭다는 말을 하지만 결국 특정 정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해서 반갑지 않다. 김 씨가 그런 발언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어준 씨가 영향력은 크지만 영향력이 큰 만큼 이러한 정치 편향적 발언에 대해서 반발이 크다는 얘기죠.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이제는요 또 여당에서 대표적으로 말이 많은 사람, 막말파주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정청래잖아요. 이 정청래가 지난번 총선 때는 막말 파동 때문에 아예 공천도 못 받았어요. 근데 손혜원 의원이 결국 쫓겨나니까 그 자리를 다시 또 찾았는데 말이 많다 보면요 호라를 낳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느냐? 최근에 말이죠. 정청래 의원이 지난달 5일에요. 10월 5일 날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해인사 이 관람료, 입장료 받는 거를 비판했어요. 뭐라고 비판했냐면 참 무식하게 비판한 거예요. 매표소에서 해인사까지 거리가 3.5km인데 그 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3.5km 밖의 매표소에서 표를 끊고 통행세를 낸다. 봉이 김선란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통행세라 이 문화재 관람료를 말이죠. 통행사라고 지칭하면서 비판을 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절이라고 하면 얼마나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 굉장히 존중을 하는 사찰이잖아요. 우리 국민 모두가 산에 가면 그런데 이 절을 갖다가 이 사찰을 갖다가 봉이 김선달이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얼빠져요. 그러니까 해인사가 입장문을 내놓고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합법적 일이다. 근데 정청래가 이 봉이 김선달을 언급하는 등 명백한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정 의원의 사과가 있을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조계종 대표단이 지난달 20일 날 송영길 대표를 방문해서 항의 방문했고요. 이 송 대표는 그 자리에서 해인사를 비롯한 전통 사찰은 결코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다. 이 정청래가 어떻게 그런 반응을 했는지 어이없고 송구스럽다.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에 그 바로 이튿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영화 관람료는 영화를 보는 사람에게 받아야 한다. 극장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근처에 있다고 받으면 안 되지요. 라고 해서 더 논란을 야기시킨 바 있어요. 그래서 이 민주당 지도부가 말이죠. 2번에 걸쳐서 정중하게 불교계에 대리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요, 고용진 수석 대변인이 최고위를 마친 뒤에 국감 기간 중 우리 당 의원이 특정 사찰을 거론하면서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제기했던 일은 확인 결과 사실과 달랐다. 비하 발언으로 대한불교 조계종과 해인사에 누를 끼친 점을 사과하고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요, 또 이제 오늘 또다시 사과를 했어요. 2번. 정훈의 발언에 대해 불교계가 문제를 제기해 지도부 입장을 정리하게 됐고 조계종과 해인사에 누를 끼친 점을 다시 한번 사과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이렇게 밝혔는데 이걸로 넘어갈 일입니까, 이게? 반드시요, 정청래가 직접 사과할 때까지 우리 야권에 있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문제 제기를 할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는요, 이 정청래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 나오면 되겠습니까? 절대 나와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요, 이 정권 정말 해도 너무하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노태우 대통령한테 보낸 서거 조전. 야, 이걸 숨겼어요. 청와대하고 이 외교부가. 이거 사흘간이나. 이거 어떻게 알게 됐느냐? 유족 측이 말이죠. 주한 중국 대사하고 통화하는 사이에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외교부하고 청와대는요, 아예 내용은 관두고 왔다는 사실 자체를 얘기를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유족 측에서는 장례식을 거의 다 마치고 주한 중국 대사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그 조전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문의했더니 그제야 알려줬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해 줄 수도 없고 내용은 또 알려줄 수도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 이 시진핑 주석의 조전 내용을 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한중 수교와 양국 파트너십에 기여했다라는 내용을 담겨 있고 유족에게 꼭 알려달라, 전해달라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 안 알려줬어요. 야, 지금 이번에 이태리 가갖고 호주 총리가 이 노태우 대통령의 서거에 말하자면 조의를 표한다. 그러니까요, 동문서답 아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이게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의 행태예요. 비판마다 마다할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거에 관해서는요,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돼요. 왜 유족한테도 안 알려주고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중국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 태국, 헝가리, 지금 조전을 보낸 나라들, 베트남, 쿠웨이트, 바레인, 과테말라, 몰디브, 셰이셸, 가봉, 이런 데서 쭉 지금까지 조전을 보내왔는데 오늘에야 이 사실 보도자를 통해서 발표했어요. 3일이 지나세요. 그리고 구체적 메시지 내용 전달도 보도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유족한테도 내용을 안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많은 지금 현 외교부 그리고 청와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반드시 지탄받아 마땅하죠.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1편을 마치고 제 2편 심화 방송을 곧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